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딸 소피아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학교 전체의 급식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처음엔 그저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를 바꿔버린 도시락에 담긴 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남편 민준과 결혼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민준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유학생으로 영국에 와서 대학을 다녔어요. 저는 그때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간 모임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방 친해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민준은 한국과 영국을 비교해가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맨체스터에서 함께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소피아가 있어요. 하지만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소피아의 등하교를 챙기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의 여동생 지윤이 가까이 살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대학을 다니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 온 영국인 데이비드를 만나게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대학 시절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 대학 수업에서 지윤을 만나게 되었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데이비드는 지윤에게 한국어를 배우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지윤은 데이비드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몇 년간 연애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결심했고 데이비드는 유학을 마친 후 지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 맨체스터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같은 도시에 살게 된 덕분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특히 지윤은 저와 남편이 바쁠 때마다 소피아의 등하교를 도와주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아랑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도 좋아요. 집에서 할 것도 없는 가정주부인데 오히려 제가 고마운데요. 그렇게 소피아는 고모와 더욱 친해졌어요. 지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죠.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가족 간의 친밀함을 넘어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다니는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기에 소피아의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지윤에게 소피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윤, 정말 미안해. 학부모가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신 소피아와 체육대회에 갈 수 있겠어? 지윤은 너무 좋다며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럼요. 저도 미국 학교 체육대회를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대신 가서 소피아를 열심히 응원할게요. 그렇게 저는 지윤에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피아를 부탁하고 다음날 민준과 함께 출근을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소피아와 지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는 지윤 곁에 꼭 붙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간식과 주스가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엄마, 오늘 체육대회에서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소피아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소피아 옆에 앉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신났어? 엄마가 못 와서 아쉬웠지만 고모랑 진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건요. 소피아는 한껏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고모가 학부모 달리기에 나갔는데 엄청 빨리 달려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저는 의외라는 듯 지윤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 달리는 줄은 몰랐거든요. 지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그냥 어릴 때 운동 좀 했던 게 도움이 된 것뿐이에요. 하지만 소피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반박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빨랐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뒤처졌는데 고모는 혼자 막 앞서 나가셨다니까요. 친구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와, 우리 지훈 덕분에 소피아 반이 우승했구나. 그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다가 소피아의 들뜬 표정에 다시 컵을 내려놓았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 고모가 김밥을 싸오셨는데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김밥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김밥, 한식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김밥은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었어요. 지훈이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네, 간단한 한국 음식이에요. 밥이랑 다양한 재료를 김으로 말아서 한 입 크기로 썰어 먹는 거죠. 소피아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싸줬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소피아는 팔짝팔짝 뛰며 흥분했어요. 맞아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신기해했어요. 근데 한 입 먹더니 다들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엠마는 저한테 자기 간식이랑 바꿔 먹자고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어요. 진짜야? 다들 잘 먹었어? 네. 소피아가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엔 좀 더 많이 싸줘야겠어요. 저는 빵 터졌어요. 그래서 소피아는 점심을 제대로 먹긴 했어. 소피아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었어요. 사실 좀 부족했어요. 근데 엠마랑 루카스가 자기 간식도 나눠줬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낯선 음식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학교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혹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보고 새로운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저는 궁금해서 눈을 깜빡였어요. 별명? 김밥이 김밥을 가져온 소피아라고 해서요. 저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훈도 따라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별명 잘 지었네. 다음에 도시락 쌀 때 킴밥이라고 이름 써서 줄까? 소피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엄마, 다음에 고모랑 같이 김밥 만들어 봐요. 엄마도 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죠? 언니도 김밥 한번 배워 보실래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배워볼까? 그날 저녁, 저는 소피아와 지훈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득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생기면 친구들과 나누고 새로운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구나. 김밥을 처음 본 친구들도 호기심을 갖고 맛을 보았고 금세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소피아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소피아는 킴밥이라는 별명을 얻고 지훈이 가끔씩 싸주는 김밥을 들고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점심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에게 김밥을 가져왔다고 소피아가 말할 때면 친구들이 소피아에게 달려와 같이 맛보며 즐거워했고 선생님도 호기심을 보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김밥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어요. 소피아가 가끔 가져오는 도시락이 맛있다고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계속 만들어 달라고 조릅니다.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요? 하지만 관심이 깊어질수록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김밥이 대체 무슨 음식인가요? 우리 애도 김밥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요? 너무 짜거나 기름지진 않나요? 학교 급식은 영국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데 다른 음식이 자꾸 유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작은 불편함이 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직접 문의 전화를 넣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급식 대신 다른 음식을 먹고 온다고 하는데 혹시 점심시간에 급식 외의 음식을 먹는 게 허용되나요?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어느새 김밥은 단순한 인기 음식이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열린다는 공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급식 외의 음식 섭취 및 공유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김밥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찍 나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김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이 급식 대신 외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도 갑자기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괜찮은 음식인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새로운 음식에 너무 집착하는 게 걱정돼요. 게다가 점심시간에 급식은 먹지 않고 특정 음식만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김밥에 대한 단순한 우려였지만 점점 논의가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 김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김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급식 외의 음식 섭취를 좀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저를 향해 직접 질문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소피아가 김밥이라는 음식을 자주 가져온다고 들었어요. 그걸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제 시누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에서 도시락용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음식이지만 재료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부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유행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학교 관계자가 나서서 입장을 밝혔어요. 현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도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시면 김밥이 어떤 음식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지윤에게 연락했고 소피아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당분간 김밥을 싸서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러자 지윤은 되려 제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님. 저는 소피아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 영양사 마가렛 윌슨입니다. 저는 순간 김밥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연락이 온 듯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렛. 무슨 일이신가요? 소피아가 가져온 김밥에 대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오가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직접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마가렛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네, 물론이죠. 언제 찾아뵈면 될까요? 내일 방과 후에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피아의 고모님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밥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이시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지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윤, 학교에서 김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내일 같이 가 줄 수 있어? 지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김밥이 무슨 큰일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윤의 긍정적인 태도에 안도하며 다음날 학교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퇴근을 하고 지윤을 만나서 함께 학교로 향했어요. 교무실에 도착하니 급식 영양사 마가렛 윌슨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몇몇 교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마가렛은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엘리자베스, 지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김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윤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밥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마가렛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저도 김밥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길래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김밥은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진 음식이더군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급식 메뉴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지우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급식 메뉴로요? 마가렛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네. 하지만 몇몇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계세요. 특히 학교 급식 외의 음식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밥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요. 김밥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뒤 학교 주방에서 김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어요. 학교 급식 외의 음식에 관한 안내문. 최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김밥에 대해 학교 영양팀이 영양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밥을 포함한 다양한 요리를 학교 급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급식팀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김밥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안내문이 나간 후에도 몇몇 학부모들은 여전히 반발했어요. 학교에서 왜 갑자기 한국 음식을 급식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영국 음식을 먹으며 자라길 바랍니다. 이러다 급식이 전부 외국 음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회의 때 반대 의견을 냈던 클레어라는 학부모 대표는 공개적으로 학교에 항의까지 했어요. 저는 제 아이가 낯선 음식에 익숙해지는 걸 강요받고 싶지 않아요.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과 마가렛 선생님은 한식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김밥 시연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아침 지훈과 저는 학교 주방으로 갔어요. 이미 몇몇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가렛과 급식팀도 함께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참석해 주셨어요. 오늘은 김밥이 어떤 음식인지 직접 보고 맛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훈이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김밥은 아주 간단한 음식이에요. 밥, 김, 그리고 채소, 계란, 햄 같은 재료가 들어가요. 건강하고 무엇보다 만들기가 쉬워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부모들은 처음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시범을 보이며 한 줄씩 김밥을 말기 시작하자 몇몇 학부모들이 조심스럽게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역시 팔짱을 낀 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주방에서 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으며 조금씩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 보기보다 간단하네요. 마가렛이 먼저 한 조각을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신선하고 짜지도 않아요. 다른 학부모들도 조심스럽게 김밥을 한 조각씩 집어 들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때 클레어도 한 조각을 집어들고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밥 시연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학교 급식팀과 영양사 마가렛은 정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김밥이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한 달에 한 번 한식의 날을 정해서 한국의 다양한 요리를 급식으로 제공하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문화의 음식을 아이들이 맛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클레어도 고민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맛까지 챙기는 김밥과 같은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한식의 날을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메뉴는 김밥, 불고기, 김치볶음밥, 잡채, 삼계탕 등 많은 음식이 소개되었습니다. 메뉴 결정을 할 때는 마가렛 선생님과 지훈이 같이 의논하여 메뉴를 선정하고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조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어느새 소피아의 학교에 이렇게 한식의 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식에 익숙해졌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김치볶음밥을 먹고 와서 집에서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식이 생각보다 건강하고 맛있다고 하니 저도 한번 배워봐야겠어요. 이제 한식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특별한 급식의 날이 되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식의 날이 학교에서 점점 자리 잡아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제안을 해온 거예요. 한식의 날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저희도 우리 고향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식의 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한식의 날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제 고향 음식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 가족은 인도계인데 우리 아이도 인도 음식이 급식으로 나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한식의 날이 이렇게 성공적인데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도 아이들에게 경험할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하나둘 모이면서 학교 급식팀과 영양사 마가렛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한식의 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확장해 다문화 급식의 날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날을 만드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도 이 아이디어에 크게 공감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는 건 훌륭한 교육이 될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요리를 소개하는 방식도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식의 날은 다문화 급식의 날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다문화 급식의 날은 인도 음식을 소개하는 날이었어요. 학교의 인도계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치킨 커리와 난을 준비했어요. 이건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치킨을 향신료와 함께 천천히 익혀 만든 요리죠. 아이들은 처음엔 강한 향에 놀라는 듯 했지만 한 입 맛보곤 반응이 달라졌어요. 오, 살짝 매콤한데 난이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이탈리아의 파스타와 브루스케타, 그리고 중동의 팔라펠과 후무스 같은 음식들도 소개되었어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음식이 나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소피아도 다문화 급식의 날을 무척 좋아했어요. 엄마, 다음에는 어느 나라 음식이 나올까요? 이제 학교 점심시간이 너무 기대돼요. 그런데 변화는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새 우리 가족의 식탁도 점점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지훈이 김밥을 싸주면서 시작된 한식 열풍이었지만 점점 다양한 한국 요리를 집에서도 시도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한식이 낯설었던 저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민준이 요리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식 조리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보, 한식이 없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그러게 한국 음식을 영국에서 먹어볼 수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자기 덕분에 많이 먹게 돼서 너무 행복해. 소피아도 한국 음식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되었고 가족 식탁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우리가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게 단순히 맛있는 걸 먹는 것만이 아니래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음식이 어떤 나라에서 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알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김밥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었잖아요. 저는 소피아가 이런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고도 자랑스러웠어요. 맞아.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 소피아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 다음에 소개할 새로운 한국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또 소개해 줄 수 있도록요. 저와 지윤, 그리고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떡볶이는 어떨까요? 아니면 비빔밥. 와, 떡볶이는 뭐예요? 한국에서 간식으로 먹는 매콤한 요리야. 친구들이 매운 걸 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덜 맵게 만들면 되겠죠?
우리는 소피아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모두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음식 문화 나눔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이제는 학교 전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죠. 한 나라의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낯선 경험일 수 있지만 그걸 나누고 즐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킴밥이라고 불리며 친구들에게 김밥을 좋아하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기고 나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된 소피아와 지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창밖을 보니 오늘따라 하늘이 더 맑고 푸르게 보였어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라는 듯이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국에 직접 여행을 가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네요. 우리 가족과 지윤네 가족이 다 같이 한국으로 여행 가는 날짜를 잡아봐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하는 한국의 음식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